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달린 두 가지 댓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 전혀 상관없는 주제 같지만 저한텐 하나의 큰 흐름으로 느껴져서 함께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제가 수능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좋은 교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약 7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그때 입사했던 친구들이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퇴사 후 제 경험,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 인스타에서 본 사진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업무적인 면만 보면 삼성전자는 부서마다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저는 일보다 윗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성격도 아니고 말도 유창하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부서에 동기들이 많아서 같이 잘 지냈고 덕분에 회사 생활이 크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일이 제일 편한 편에 속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운이 좋게도 굉장히 똑똑한 책임님 밑에서 일했는데 덕분에 삽질할 일도 없었고 솔직히 엄청난 열정을 갖고 일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좋은 성적으로 입사해서 사업부와 연구소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연구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시를 드는 건데 회사에서는 매년 100명씩 우수한 인재가 입사한다고 가정하면 5년이면 500명이 쌓이고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사수 덕분에 일이 편했지만 오히려 그 사수를 보면서 제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열심히 배웠다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일은 주어진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심하고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결국 더 똑똑한 후배가 들어오고 그 밑으로 또 다른 인재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비교당하게 되죠. 직접 듣진 않더라도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은 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위든 아래든 일 잘하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능력 없는 부장님을 두고 뒤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비교가 일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도 공부해야 해요. 그 수준이 고등학교 공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엔 수능이 훨씬 쉽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와이프가 시작한 온라인 판매가 훨씬 수월하게 돈이 되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약사 일을 하면서도 느낀 게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약만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약사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없으니까요. 복약지도 전에 기억이 안 나면 바로 검색을 해서 준비하고 환자 없는 시간에도 계속 약에 대해 정리하고 복습하고 현재까지 약 3달 동안 정리한 워드 문서가 글자 크기 9 사이즈로 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처방전이 들어오면 단순히 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투약 이력 확인하고 바뀐 약이 있으면 설명도 드려야 해요. 약 종류가 워낙 많고 상호작용도 많다 보니 기억력에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걸 여러 번 확인하고 모르면 동료 약사님께 물어보거나 검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배운 내용은 빠짐없이 다시 문서에 정리해둡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심한 진상 손님은 못 만나봤는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분위기도 좋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주변보다 비싸게 받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사로 일한다면
결국엔 미래 계획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 약사로만 살 수는 없고 언젠가는 개국을 해야 하죠. 문제는 약국이 이미 포화 상태고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리 없다는 말은 결국 자본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본이 적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약사와 사업은 저에겐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본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은 결국 두 가지, 물건을 파는 것 혹은 서비스를 파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건 결국 다시 약국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 쪽으로 눈을 돌렸고 그 서비스도 노동과 지식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결국엔 잘하게 됩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쌓이는 시장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수능이나 자격증 공부를 선택할 건지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라이센스를 받고 난 뒤에는 경쟁 및 최저소득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라이센스를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땐 메디컬 라이센스를 위한 수능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 1% 안에만 들면 선택지가 정말 넓어집니다. 수능이 안 맞는다면 코딩을 배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강의나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려는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구매 대행을 접어도 또 누군가는 시작합니다. 예전에 은퇴 후 치킨집을 열던 흐름과 비슷합니다. 기술이 없으니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 망하는 거고요. 운영하시는 점주분들만 망합니다. 저도 여러 경험 끝에 깨달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능을 보려고 하고 댓글에 가끔 생각이 초딩 같다는 말도 있지만 다양한 경험 끝에 제 결론에 도달한 거니까요. 저는 40대 중반에 시작하지만 20대, 30대는 훨씬 빠른 출발입니다. 도전해야 할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되겠냐? 고민할 시간에 된다 믿고 방법을 찾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설이 잘 되어 있는 수능 교재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부 계획과 방법도 공유해 드릴게요. 댓글에 질문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